용액 1리터 속에 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농도이다. 요대로 하는 겁니다, 항상. 용액이야, 용매 아니야.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이제 농도입니다. 예, 몰농도. 몰농도의 단위는 라지엠으로 쓰거나 그냥 몰농도라고 읽으시면 돼요. 예, 뭐 1몰농도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아니면 몰퍼리터,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원래는 리터 단위로 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뭐 밀리리터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리터 단위로 환산해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밀리리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 되고, 하여튼 몰농도를 계산하려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요거야, 요거. 네,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용액은 아무튼 액체잖아요, 액체. 액체인 거를 뭐 전자저울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뭐 재고 이러는 거보다 부피로 빨리빨리 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몰 농도짜리, 예를 들어서 뭐 1몰 농도짜리 포도당 이런 걸 만들었어. 근데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1몰을 반응해야 돼. 그러면 1리터 재면 돼. 1리터만 떠오면 돼요. 1몰을 반응시키고 싶으면은 1리터를 반응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이게 몰수가 변하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게 단점이 이겁니다. 용액의 부피가 변하므로 몰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에 따라 달라져. 이건 단점입니다. 단점. 근데 사실 온도가 그 실험실에서 실험하잖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온도가 그냥 실험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예, 단점이긴 해도 크나큰 단점은 아니에요. 예, 편리함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화투 같은 거 배우게 되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뭔가 재야될 때가 있어. 뭐 끓는 점 오름, 뭐 어는 점 내림,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는 온도가 많이 변해서 그때는 이제 몰랄 농도라고 하는 다른 조건을 씁니다. 다른 농도를 씁니다. 몰랄 농도라고. 이거는 이제 온도가 비슷한 그냥 실험실에서 사용할 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자, 몰농도의 단위가 몰퍼리터죠. 몰퍼리터. 1리터당 얼마. 근데 거기에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지워지면서 몰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용질의 양을 알고 싶으면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는데 원래는 리터 단위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밀리리터 단위로 하게 되면 밀리몰이 나오는 거예요. 밀리몰이. 예. 몇 밀리몰을 반응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용액 만들기 이런 거는 근데 수행평가나 이런 데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예. 용액을 어떤 특정 몰농도의 용액을 만들려면 부피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부피를 재는 기구가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애야. 부피 플라스크 써야지 삼각 플라스크나 이런 거 쓰면은 안 돼요. 예, 실제로 안 되고, 여기는 되게 이렇게 볼록한데 여기는 얇지? 이렇게 얇아야지 원래 오차가 적어지는 거예요. 얇아야지. 두꺼우면 오차가 커집니다. 만약에 표시선까지 부을 건데 내가 좀 뭐 더 부을 수도 있잖아. 어쩌다 보면. 예. 여기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좀 더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 부어도 얘는 요만큼만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얇으면. 근데 두꺼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똑같이 요만큼 내가 잘못 뻗어. 그러면 오차가 이만큼인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를 써야지 좀 더 부피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거야. 부피 플라스크나 피펫 뭐 이런 거 쓰는데 이건 양이 많으니까 부피 플라스크 써야 되고, 전자저울은 용질의 질량 측정할 때 쓰는 거고요. 비커는 그냥 담는 용기로만 쓰는 거예요. 그 용에 식힌 다음에 이렇게 뭐 집어넣는다던가 뭐 이럴 때, 이럴 때 쓰는 거지, 비커로 부피를 재고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뭐 씻기병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씻기병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게 필요하다. 자, 계산을 먼저 해야 돼. 계산을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만들어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피 플라스크가 몇 리터짜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부피 플라스크가 1리터짜리인지 뭐 아셔야 돼. 아무튼 1리터짜리겠지. 그럼 뭘 계산하냐면 잘 봐. 0.1몰 농도가 1리터를 곱하면 0.1몰의 용질이 필요하구나. 응? 용질의 양을 먼저 계산합니다. 근데 몰수를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합니다. 근데 이 분자량이 40이야. 40. 화학식량 40. 40g/몰을 곱합니다. 그럼 4g의 NaOH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내야 돼. 계산 먼저 하는 거야. 4g 필요하구나. 그래서 4g을 적당량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어 모두 녹인다. 이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4g 재면 여기다 바로 넣으면 되거든? 여기 넣으면 되잖아, 이거. 근데 여기다 녹여서 넣는데 왜 이러나 싶은데 이게 NaOH의 특징이에요. 이게 NaOH는 흡습성이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공기 중에서 이게 그냥 녹아요. 스스로. 내가 요거를 전자저울에 넣고 약포지 같은 데다 이렇게 재면은 재고 있는 동안에 녹아 막. 그래서 이거를 집어 넣으려고 해도 이게 다 안 들어가요. 끈적끈적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수산화나트륨 아니고 다른 거면은 그냥 넣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쓱 이렇게 넣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 종이에 묻어 있는 거를 씻기병 이런 걸로 씻어요. 이렇게 종이에 묻어 있는 거 씻어서 넣어. 그런 다음에 다 잘 녹여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넣고 이 벽면에 묻어 있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여기 한 번 더 넣어서 다 씻어 가지고 넣어. 다 넣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채워. 그 다음에 이게 넣긴 넣었는데 안 녹고 있는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녹은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안 녹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다 채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얘가 녹으면서 부피가 변해요. 녹으면서 부피가 변합니다. 그래서 넣고 열심히 흔들어서 다 녹이고 난 다음에 물을 채워야 돼. 녹고 난 다음에 물을 채워야 돼. 그 다음에 표시선까지 채워야 돼. 그 다음에도 흔들어줘, 한 번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섞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놔두면 됩니다. 요런 과정이 있어. 자,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으로 나타내는 농도는 몰농도가 됩니다. 몰농도.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그냥 M이라고 라지 M으로 써 있으면은 잘 좀 그런가 싶은데 몰 퍼 리터야. 몰 퍼 리터에 때 리터를 곱해봐. 그럼 몰수가 나와요. 그쵸?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00ml지 이거를 그대로 곱하면 이렇게 되죠. 봐봐. 0.1몰 농도에다가 100ml를 곱하면 10m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몰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리터로 곱해야 돼. 0.1리터를 곱해야 돼. 그럼 0.01몰이 되는 거야. 그냥 밀리리터로 곱하면 밀리몰이 나오는 겁니다.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표시선까지 용매를 채워 일정한 부피의 용액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실험 기구는 부피 플라스크야. 부피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가 표시선까지만 딱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원래 만약에 1리터면 1리터만 딱 재는 거야. 뭐 이거는 중간에 뭐 막 있지 않아요. 뭐 500ml면 500ml만 딱 재는 거예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기. 요거는 이제 오수화물이어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자, 잘 봐. 요거는 0.1몰 농도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만들래. 예, 황산구리 2라고 써져 있는 거는 CuSO4가 황산구리 2입니다. 왜냐면 얘가 그 산화수가 2가 플러스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얘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피 플라스크가 몇 리터짜리인 줄 아셔야 되는데 1리터 같아요 지금. 예. 1리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이렇게 써있구나. 1000ml 부피 플라스크 써져 있네. 그러면은 0.1 곱하기 1 하면 0.1몰의 황산구리가 필요한 거야. 요게 필요한 거야 이게. 이게 맞나 근데 이렇게? 오수화물의 화학식량이 얘인데 하여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얘가 오수화물이 249.7이야 화학식량이. 구리가 얼마지? 구리가 64일 거예요. S가 32. 얘가 16 곱하기 4. 64. 64. 128. 160. 160이네. 거기에 18 곱하기 5. 58에 40. 90. 대략 하면은 이게 지금 황산구리랑 몰 5개 합친 값이에요. 황산구리랑 물 5개 합쳐가지고 화학식량이 지금 저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황상구리 만약 이렇게 하면은 오수화물 0.1몰 농도짜리 수용액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물이 녹으면은 용액에 포함될 텐데. 물에 녹이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0.1몰 농도의 황산구리는 안 되는 거죠. 0.1몰 농도의 황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산구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저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화학식량이라는 게 황산구리 그러니까 황산구리의 화학식량 플러스 예, 물의 화학식량 5개고 예, 예. 그럼 어차피 저거를 이제 10분의 1 한 거 24.97g이 예. 황산구리 0.1 맞지 않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얘를 맞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얘를 0.1몰이 필요한 거잖아요. 얘를 2 얘를 24.97g을 측정을 하면 그 중에 물이 5분자, 그 중에 물이 1분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1몰에 얘가 들어가는 거는 맞네. 맞죠? 괜히 심각하게 생겼네.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0.1몰에 얘가 필요해. 근데 0.1몰에 얘를 재려면 이 황산구리 오수화물 1몰 0.1몰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황산구리 0.1몰을 담으려면은 24.97g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24.97g을 재서 얘는 사실 그냥 넣어도 돼요. 예. 그거를 적당량의 물을 부어 유리막대에 모두 녹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거에 담아. 뭐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쓱 넣으면 스르륵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럴 필요는 없고, 예. 하여튼 넣으면 돼. 넣은 다음에 한 반 정도 채워가지고 막 흔들어서 다 녹여. 예, 다 녹이고 난 다음에 얘는 뭐 식기병으로 안 하고 얘는 그 스포이드로 했는데 스포이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포이드로 해서 여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잘 흔드는 다음에 예, 놔두면 돼요. 자, 됐죠? 예. 자, 용액의 희석과 혼합. 용액의 희석과 혼합. 희석한다라는 거는 묽게 하는 건데 물을 가하는 거야. 근데 물을 가할 때는 용질의 양은 변화는 없는 거예요. 용질의 양. 그러니까 물 넣는 거니까 용질의 양 변화 없죠? 예.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다. 물론 물을 더 넣으니까 몰농도는 더 묽어지겠죠. 몰농도는 더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용질의 양은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인데 요 값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m 곱하기 v 한 거는 뭐냐면 용질의 양이야. 희석을 해도 뭐야? 용질의 양에는 뭐야? 변화가 없어야 돼. 그리고 갖다가 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뭘 풀 거야. 용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이거 아셔야 되고. 어떤 용액에 물을 가하여 희석할 때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몰농도가 M인 용액 V에 물을 가하여 요런 애로 만들면 몰농도는 바뀌었겠죠. M-로. 근데 부피도 V-에서 바뀌었어요. 곱한 값은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요거 이 아이디어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을 희석해서 (0.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어라. 그럼 일단 요 두 개 곱하면은 0.01 곱하기 500인데 0.5로 할게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럼 0.005몰이 필요해요. 0.005몰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여기서 얻어야 돼. 0.1몰 농도에서 얻어야 돼. 그거 곱하기 부피 해서 0.005몰이 필요해. 그럼 0.1로 나눠지니까 부피는 곱하기 10을 하면 되니까 0.05리터를 넣으면 돼요. 50ml죠. 50ml. 자, 이렇게 계산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50ml를 취해. 넣어. 근데 이미 녹아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흔들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표시선까지 다시 물을 넣어서 0.5리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완성이 된 거야. 이 계산 됩니까? 이거 계산하셔야 되고, 혼합 용액의 몰 농도, 몰 농도가 서로 다른 두 혼합 용액을 혼합하면 용액의 부피와 몰 농도는 달라지지만 혼합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은 혼합전 두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합과 같다. 뭐 당연하죠. 요렇게 곱하면은 몰수, 요렇게 곱하면 몰수. 요 위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용질의 몰수, 그쵸? 그 두 개 합쳐야지. 용질의 몰수고 전체 부피, 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쵸? 과학 돋보기.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하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이 된다. 이와 같이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용액인 화학 반응에서 양쪽 관계를 다루려면 용액의 몰 농도로부터 용질의 양을 계산한다. 자, 아무튼 자, 얘가 100ml 있대요. 원래는 리터 단위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리터 단위로 할게요. 0.1리터 곱하면은 이제 AgNO3가 0.01몰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AgNO3가 0.01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녹아가지고 서로 헤어지니까 사실 이온은 0.02몰 있는 거야. 그래도 얘를 0.2몰 농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가지고 0.1몰 있는 용액인 거야, 얘는. 얘를 완전히 반응하려면은 Ag 플러스가 0.01몰 있기 때문에 Cl 마이너스도 0.01몰 필요한 겁니다. Cl 마이너스도. 자, 근데 우리가 NaCl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NaCl이 0.01몰이 필요한 건데 화학 식량이 58.5야. 58.5 곱하면 되지. 그램 퍼 몰. 그러면은 하나, 두 칸 왼쪽으로 가면 되네. 0.585g의 NaCl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다 반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문제 다시 볼게요. 0.2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500ml에 물을 가하여 1리터 수용액을 만들었다. 그럼 원래 얼마 있었냐면 원래 포도당이 0.2 곱하기 0.5몰 있었어요. 예. 0.1몰 있었어요. 포도당이. 그래서 포도당의 질량은 18g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당이 0.1몰이고 분자량이 180이잖아. 180 곱하기 0.1 18g 있었네. 자, 그래서 물을 가하여 희석한 애는 요만큼이다. 맞죠? 그러니까 1리터를 만들잖아. 어차피 0.1몰의 포도당이 있고 물은 1리터가 될 거야. 다 용액은. 그러면 0.1몰 농도 되는 거 맞고요. 그렇죠? 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200ml를 혼합한데 그럼 얘는 0.1몰이고 얘는 0.1 곱하면 0.2몰이고 그럼 이제 0.3몰이 되는데 용액의 부피가 200ml가 된대. 그러면 부피는 0.2L예요. 그럼 2분의 3이니까 1.5몰 농도가 되겠죠. M은 아무튼 M이라고 쓰고 몰 농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1.5몰 농도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는 저 문제를 다 풀고 합시다. 예, 기출문제 뭐 이거 첫 번에 나온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3점짜리 문제네 그래도. 예. 그래도 한번 문제를 풀고 하는데 2점 테스트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공임 준 거 있죠. 그거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